옳은 소리라도 엄마가 하는 말은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세상에서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때에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런 것이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잔소리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잘 아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요. 날마다 오가는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켜면 말장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좌회전 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운전하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2km 직진한 후에 유턴해서 한참 돌아와 다시 우회전해야 하니까요. 연료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대가 원할 때만 켜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건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상사는, 윗사람들은 초대한 적도 없는 후배에게, 부하에게, 아랫사람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조언합니다. 물론 아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켜지도 않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라떼 타임이 되는 법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후배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만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덜어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한숨도 내쉬고 그러다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코치가 아니라 응원단장이라죠. 필드에서 뛰는 건 선수 자신이니까요. 부모는 잘하면 잘한다고 환호해주고 못하면 기죽지 말라고 응원의 구호를 외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싶을 때면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꼰대령 높았던 선배님의 얼굴, 부장님의 표정을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얼굴이고 내 표정일 겁니다. 입 닫고 꾹 참고 자주 웃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슬며시 물어올 겁니다. 선배님, 시간 있으세요? 그럴 때 나의 한마디는 모르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익힌 후에 문장을 만듭니다.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겠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죠. 말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익히면 팝송을 들으며 이해해 보려고 헐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어 하나라도 귀에 들리면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아니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되뇌는 모노드라마, 연극의 독백이나 방백이 아니고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가 있고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릅니다. 연애가 좋은 게 그것 아닌가요? 소소한 내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듣고 열렬히 반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연애의 끝은 이런 데서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 귀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자아를 찾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헤어질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자신감도 떨어지죠. 어느 날 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네가 사준 게 너무 많더라. 입고 있는 수면 바지부터 머리맡에 미니 가습기까지. 이제 그만 좀 사.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주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짐작할 만하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연애사를 다 알고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를 걸라치면 곁에서 말려주던 사이. 시시콜콜한 얘기도 인생 갈림길의 고민도 주고받던 사이였죠. 그러던 선배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펑펑 울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상황을 다 아는 또 다른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명왕성이나 천왕성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구라고 가정하면 내 주변에는 달도 있고 토성, 목성, 금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그 사람의 자전이나 공전 주기가 비슷해서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빅뱅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변화가 생겼고 지구 근처에 있는 줄 알았던 그 별이 저 멀리 자리를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명왕성이나 천왕성 정도로요. 관계가 아예 단절된 건 아니죠. 어차피 비슷한 궤도에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멀어져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구는 지구대로, 명왕성이나 천왕성은 또 그 나름대로 돌고 움직이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기가 비슷해지는 순간에 마주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말처럼 하루 이틀 지내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에게 선배의 근황을 듣게 되면 잘 지내는구나 했어요.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도 한두 사람 건너 전해 듣고 부조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선배에게는 제가 명왕성이나 천왕성이 되었겠죠. 궤도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생활 주기는 달라진 채로 말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멀어진 사이가 있을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어지는 게 고통스럽죠. 독립적인 편인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의존적인 성향이라면 이별의 무게는 몹시도 무거울 겁니다. 그럴 때면 명왕성을 떠올려 보세요. 주기가 비슷해진 어느 날 다시 가까워질지도 모르죠.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친구든 원치 않은 헤어짐으로 힘이 든다면 나는 지구다 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내 궤도를 도는 겁니다. 명왕성이나 천왕성 어느 곳에 가 있을 그 사람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외국 영화 대부분이 헐리우드 영화인 우리나라에서 운 좋게 북유럽 영화나 아시아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도 영화 런치박스는 따뜻하고 뭉클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인생 명언을 얻었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기차 시간표처럼 인생의 계획표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떠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면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겠죠. 기차는 그럴지 몰라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을 헛갈리고 기차를 잘못 타고 엉뚱한 시간, 뜻밖의 장소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지금 당신의 일상은 만족스러우신가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린 시절 꿈꾸던 그대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기대하던 것과 다른 삶이라면 당신은 기차를 잘못한 것일까요? 지금 거기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을지라도 또 다른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곳은 괜찮은 경유지가 되겠죠. 지금 거기가 마음에 든다면 거기까지 오기 전에 들렀던 곳들은 꽤 튼튼한 환승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방황과 실수를 받아들이며 다음을 향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실어봅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인생 명언을 얻은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장님 때문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적응력 하나는 좋다고 자부한 저로서도 불편했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업무 평가를 하는 건 다른 부장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부장님은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함께 일한 부서원들 모두에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야단을 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나하나 곱씹듯이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울지는 않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린 후배도 있었어요. 1, 2년이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장님은 움직이지 않고 3년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다른 팀 후배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부장님 얘기가 나왔죠. 3년째 접어드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저에게 후배가 해준 말이 이랬습니다.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배. 군 복무 중 선임 때문에 힘겨워하던 자신에게 다른 선임이 해준 말이었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남에서 북으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그 선임이나 그 부장 역시 자기 길을 가는 거랍니다. 동에서 서로 혹은 서에서 동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딱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가 교차로라고 합니다. 병목 현상으로 도로가 갑자기 꽉 막히듯 인생의 교차로 역시 서로 엉키고 꼬여서 교통체증, 아니 고통이 체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그 선임, 그 부장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짓말처럼 꽉 막힌 도로도 어느새 뚫리고 서로 헤어져 가뿐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된다고요.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나 같은 운전자 때문에 답답했던 도로를 벗어나 시원하게 달리게 되겠죠. 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 때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입니다. 교차로에서 만난 것뿐이야. 가끔 혼잣말도 하곤 해요. 아니, 이 교차로는 왜 이렇게 길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 부장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다른 부서로 옮겨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랑 3년이나 일했는데 누군들 같이 일을 못할까? 누구라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순한 사람이 화를 내니 정말 무섭더라.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근거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순한 사람이란 잘 참는 사람을 뜻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무조건 참는 데 익숙해진 사람. 그들은 그렇게 참다 폭발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으로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는 건 자신을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한번 무섭게 화를 내고 나면 순한 사람이라는 평판도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서먹서먹해지죠. 여태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 날아가는 건 물론 부딪히거나 싸우기 싫어 애써 누그러뜨린 자신의 마음도 안 좋을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나와 산을 덮어버리죠. 그렇듯 한순간에 감정이 터져버리면 마그마에 덮인 풀과 나무가 죽어버리듯 자신의 마음도 화상을 입을지 몰라요. 한 번에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감정의 변화를 알아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이라고 하면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인내심 단계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어서 한여름 땡볕에 10분을 기다렸다. 그때가 1단계라고 해보면 기준이 정해질까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번번이 약속에 늦어서 늘 내가 먼저와 기다린다면 2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 어디쯤 왔는지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마다 인내심의 임계점은 다릅니다. 나는 5단계까지밖에 못 참는다면 도착할 친구에게 화를 벌컥 낼 확률이 매우 높겠죠. 물론 번번이 늦은 것은 잘못했지만 3단계 정도의 화를 예상했던 친구는 5단계의 폭발 앞에서 당황할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상승해온 과정이 있지만 친구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내 감정의 변화 단계를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2단계에서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커피값이 얼만데 뭐하러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커피값이야 알바를 해서라도 벌 수가 있지만 틀어져 버린 친구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벌컥 화를 내는 나 자신이 싫어지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느껴지는 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전에 경보음이 울릴 때부터 내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세요. 지금 2단계야. 근처 커피숍에 가자. 혼잣말이라도 하세요. 감정의 변화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연습은 순한 사람들이 타인과 공존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경험은 당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